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네, 리본카 조태훈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수줍게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 막 벤츠 전문 매니저님이라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그 말도 좀 그렇고 그냥 일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벤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죠. 벤틀리 벤테이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타라는 봤는데 네.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 벤틀리 벤테이가가 보니까 지금 출시된 지가 한 5년 정도가 좀 됐죠. 넘고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년 정도 전에 나왔던 차인데 네, 네. 프리미엄보다 그 높은 급의 하이엔드. 이 정도도 하이엔드로 쳐줘요? 그럼 이거보다 위에가 뭐가 있죠? 그러면은 글로벌 하이엔드 SUV 1, 2, 3등 한번 좀 얘기해볼까요? 저는 1등 컬리넌. 저도 컬리넌.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프로상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프로상계는 SUV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거든요. 뭐 대리님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프로상계는 SUV가 아니다, FUV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페라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제작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인정을 하는 뭐 거죠. 페라리는 SUV가 아니라고 하니까 걔는 논외로 치고 두 번째는 벤테이가 예, 저도 벤테이가 세 번째는 레인지로버죠. 레인지로버가 거기 낄 자리가 되나요? 잠깐만 끊어봐요. 네. 무슨 레인지로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GLS 마이바흐. 여기에 벤츠가 어딜 껴요? 레인지로버를 왜 끼는 거죠? 레인지로버는 왜 옛날에는 컬리넌이 없었을 때는 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이 사막에서 어디? 타세요 계속. 그러면 역사로 따져보죠. 레인지로버가 훨씬 오래됐잖아요. 몇 년이에요? 한 6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벤츠는 140년 넘었는데. 그거는 첫 자동차 그거 말고요. GLS 언제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브랜드로 봐야죠.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3등이 레인지로버인지 GLS 마이바흐인지 한번. 그냥 GLS 말고 GLS 마이바흐. 그러니까 이게 급 차이가 난다니까요. 레인지로버는 그냥 레인지로버로 끝나는데 GLS는 디젤 모델이니 뭐 없는데 GLS 디젤. 없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벤테이가 네, 얘기하러 네. 나왔으니까 네, 네. 그 생각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세계 3대장 SUV. 또 오지게 욕 먹겠네. 일단은 벤테이가 자체는 사실 SUV로서는 벤틀리에서 처음 시도한 그렇죠. 모델이잖아요. 네네. 벤틀리에서 시도한 SUV는 얘가 처음이 맞지만 폭스바겐 브랜드로 놓고 그렇죠. 보면은 처음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파생된 거라고 봐야죠. 시장 흐름성에 따라서. 그렇죠. 뭐 비슷한 차로 보면 투아렉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Q8도 있고 그렇죠. 벤테이가 나오면 우루스 뭐 이렇게까지 맞아요, 해서 맞아요.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이런 만드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쌓아둔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만들어서 네네.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폭스바겐 플랫폼에다가 네네. 고급성을 한층 더 강화한 그런 차라고 맞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Q8이나 우르스나 똑같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왜요? 우루스 타시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우르스 타는 분들은 우리 영상 안 볼걸요? 우르스 가끔 보세요. 가끔. 네. 벤테이가 특징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이 벤틀리 엠블럼 네. 요거 진짜 괜찮은데 플라잉 스퍼나 이런 모델들을 보면 여기가 롤스로이스처럼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컨티넨탈 GT랑 벤테이가만 이게 빠져 있어요. 그냥 다 통일성 있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이거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요? 디자인적으로? 아니 컬리넌도 이렇게 환희의 여신상 그거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롤스로이스의 시그니처니까 있는 거고, 이 엠블럼은 사실 벤틀리의 시그니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오히려 이 엠블럼이 예쁜-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이게 더 예쁘다라고 예쁜 것 생각하시는 같은데.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크리스탈 라이트. 그렇죠. 뭐 좀 달라 보이죠. 뭐야 저 라이트는 뭐 스와로브스키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네. 너무 독자적이잖아요. 옛날에는 벤츠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램프를 양쪽으로 나눠 놓는 디자인 자체는 있었죠. 채택을 했었지만 네, 맞죠.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 계속. 브랜드는 벤틀리가 유일하잖아요.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고급차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 봐주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달아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스러운 디자인을 했다라는 느낌이 인정합니다. 들죠.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네. 앞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옵션표가 포르쉐처럼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죠.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차를 두고 만들어 보기를 해봤거든요. 일단 범퍼가 옵션입니다. 범퍼 자체가 옵션이 네, 이 들어가죠. 범퍼가 컨트레스트 프론트 범퍼 에이프론입니다. 아, 요게. 되게 복잡하네요. 네. 그러면서 요 안쪽에 요게
되게 이렇게 달라져요. 레이더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게 감점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는 뭐 요런 데에다가 넣는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여기다가 그렇죠. 넣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우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양쪽으로 레이더를 나눠서 넣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아우디에서 한 급 그냥 끝만 살짝 높인 느낌이 여기서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이 컨트라스트 범퍼 같은 시그니처를 더 극대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릴이랑 거의 네, 일체화 네, 시켜서 그렇죠. 나왔으면은. 이유가 있겠죠. 전 알 수 없는. 전 알 수 없는. 알겠습니다. 있겠죠.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도? 네, 휠이 옵션입니다. 와, 씨, 이거 22인치 휠입니다. 22인치 휠. 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을 지금 네. 최대로 올려놓은 높여놓은 거. 상태예요. 네. 어느 정도냐면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네네. 이게 약간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어느 정도 갖춰놨기 때문에. 그것도 옵션이에요. 오프로드라든지 뭔가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옵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 벤틀리는 B를 형상화한 가니쉬가 그렇죠.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좀 촌스럽죠. B라고 생각하면 약간 혼다 느낌, 그런 느낌의 글씨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넘어가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아래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죠? 요거는 순정이 아닙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장착한. 순정 자체가 없어요. 사이드 스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차주님이 네. 애기들을 데리고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애기라기보단 애기가 있으면 안 될 나이고. 이거 손자, 약간 손녀가. 저기 1인 신조 뭐 약간 그런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이 타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신차가로 3억이 넘어가는 차인데 네. 아무나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강력한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네. 오늘 저녁을 뭐 드실 거예요? 보통 뭐 그냥 치킨이나 하나 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허니콤보를 드십시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이제 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이 타시던 차 실제로 뒤에도 한번 볼게요. 네네네. 이게 페이스리프트 네, 되면서 그렇죠. 요 바뀌었죠. 동그랗게. 원래는 네모나게 돼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바뀌면서 되게 예쁘게 들어갔죠. 그렇죠, 타원형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트렁크가 여기까지만 열렸어요. 근데 그렇구나. 클램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에 트렁크가 전부 다 열리게 됐는데 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을 때 네. 원래는 비상등을 켜면 여기에서 반짝반짝거리게 램프를 달아놨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비상등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범퍼에서 반짝반짝거린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안 아쉬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크게 뭐 여기서 반짝하나 여기서 반짝하나 반짝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랑 좀 네.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지난번에도 영상 촬영할 때 보니까 아니, 뭔가 좀 의견이 안 맞아. 아니 큰 그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디자인이 중요하죠. 이 디자인이 네,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한번 닫아서 볼게요. 네, VIP 출고 고객 중에 벤틀리를 하나 더 사고 싶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이트 디자인이 들어간 걸 해야겠다. 요 디자인으로. 그렇죠. 그걸로 차를 구해다 달라라고 해서 구해다 드렸거든요. 앞에 우리가 그 크리스탈 헤드램프처럼 그렇죠. 약간 돼 동일감이 있었는데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 디테일이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네, 이게 지금 그렇죠, 2020년도에 나온 차라고는 맞죠, 맞죠. 믿기 힘들 정도로 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저기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벤틀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내에 딱 타봤는데 확실히 진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기어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좋고 벤틀리가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주문 방식대로 만들어주는 거를 뭐 인디오더라고도 하고 비스포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선택 옵션을 눌렀을 때 그 옵션을 선택하려면 이 돈을 내세요 뭐 이러는 것도 맞아요. 있지만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는 좀 독특하게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안 보여줘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구성한 다음에 딜러십에 문의하면은 맞아요. 거기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네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뭐예요? 컬러가 이제 조합을 한 거죠. 뉴마켓 탄 플러스 크리켓 볼 플러스 다크 스테인 버르 월넛. 이것도 어쨌든 다 선택해서 들어간 선택.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장님 취향이 좀 올드하다. 70대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 자동차들에서 네, 그렇죠. 볼 수 있었던 네, 월넛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내에서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 자체야 뭐 가죽 이런 것들 고급스러운 거야. 이거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가죽이 아닌 데가 없어. 천장도 천장까지. 가죽이야. 천장도. 천장도 다 가죽인데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브라이틀링 시계 들어가는 거. 브라이틀링 시계 들어가고 롤스로이스도 시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른 브랜드들도 막 따라서 했잖아요. 막 오. 렉서스도 따라 했었고 그랜저도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따라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약간 이 벤틀리의 시그니처 옵션 같은 느낌이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요 모양이 약간 엠블럼 모양 같네요. 약간 미니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요 앞에 들어가는 엔진이 V8에다가 네. 출력만 550마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시동 한번 걸어주시죠. 시동 걸까요? 시동 네. 걸까요? 네, 이게 하이엔드라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실내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제 쪽으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 이 오른쪽 귀로만 엔진 소리가 들려요. 컨티넨탈 GT 같은 걸 탄다 그러면 막 배기 막 왕 이게 하는 들려야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벤테이가는 어때요? 패밀리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지향하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저감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전 유리로 다 라미네이트 글라스 들어가 있고. 그냥 이중접합 이런 거 아니고 라미네이트 글라스. 또 나름 또 전문 용어를 써야 되니까. 원래 벤츠에서는 라미네이트 글라스라고 합니다. 벤츠를 자꾸 어디 갖다 붙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글라스로 하니까 현대에서는 이중접합 아니, 유리라는데 어디다가 지금 그럼 현대 이중접합 유리를 갖다 붙입니까? 그거보다는 벤츠가 낫지. 현대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현대 기아. 맞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찌됐건 요 엔진이나 이런 출력들이 시속 100km 가속하는 시간도 한 4.5초 정도로 굉장히 오. 빠르고 엑셀 잠깐만 밟아주실 네. 수 있어요? 오, 소리가 약간 그 맹수의 약간 느낌? 맹수의 소리인데 뭔가 속으로 으르렁하는 그런 오,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옵션 뭐 들어갔는지 네. 뭐 빠르게 한번 따다다닥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는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되게 옛날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죠? 보수적인. 그쵸? 근데 뭐 이렇게 무선 충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 들어가긴 하네요. 있고 예. 전자 사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터레인 모드 사막 지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 있고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돌아가는 조절하는 거. 아까 저기 보니까 레이더 들어가니까 네네네. 주행 보조 기능도 들어가요. 예, 있습니다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와 차간 거리도 되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도 해주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옵션. 나이트 비전. 적외선 카메라죠. 이거는 폭스바겐의 약간 전매 특허 같은 옵션. 벤츠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죠. 네. S클래스는 항상 들어갔으니까 마이바라든지 우리나라 사정에는 맞지 않는 옵션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동물들도 많이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야간에 이렇게 볼 때는 저런 나이트 비전 같은 걸로 보면 되게 잘 보이기도 하고 하이엔드급 자동차들은 저런 것들이 또 하나씩 있어줘야 돼요. 네.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에게 형태를 잡더라고요. 아, 이렇게 약간 열 화상 네, 비슷하게. 그래서 저 이것도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시트에다가 이런 거 요건 벤틀리.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넣을 거냐 여기 넣을 거냐 그죠. 이거 위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색깔도 선택할 수 있고 수작업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요 군장점 가면 다 해줘요. 군대 갔다 오셨나 보네요. 당연히 갔다 왔죠. 스티치 모양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이중으로 할 거냐 하나로 할 거냐 뭐 X자로 할 거냐. 제네시스 따라했네, 이중으로 하는 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오디오가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오디오는 뱅앤올슨 아니면은 네임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임 오디오가 진짜 저도 좋아요? 아까 잠깐 좋나요? 들어봤지만 네. 베이스가 정말 탄탄하게 그래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베이스를 좀 때려주는 그런 재즈 같은 것들을 들으면 되게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지금은 하이랑 미드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은데. 네.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건 언니의 못해. 왜 이제 리본카 채널은 이렇게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악 틀면 저작권 때문에 우리 수익 없어 이거. 네. 수익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확실히 입체적인 게 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베이스 출력 자체도 굉장히 높고 베이스가 한번 땅 치면은 네. 문이나 이 시트까지 울림이 네. 느껴지는 게 네. 되게 네. 크고, 그리고 아까도 재즈 같은 거 들었을 때 보면은 중음, 저음, 그리고 고음 이런 것들이 레이어가 딱딱딱딱 확실히. 분리돼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확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음이 들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하이엔드급 오디오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스피커가 A 필러에도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있고 네. 도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곳곳에서 땅땅 때려주니까 확실히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좋은 것 느껴지네요. 같아요. 벤테이가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차가 신차가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얼마 정도 타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 내려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 그렇게 하시죠. 저 옵션이 하나 여기 더 있어서. 얘기해 주시는 옵션이 하나 더 있다 그래가지고 네, 스포츠 페달이 옵션입니다. 좀 더 크게 그리고 야, 저기에도 B가 벤틀리를 넣어놨네. 그렇죠. 그리고 요 웰컴 램프도 옵션입니다. 순정. 뭐 저런 것까지 순정으로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하이엔드다. 시트도 뭐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고. 그죠. 안마 기능이나 이런 네.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메모리 시트가 여기 있더라고요. 월넛의 네.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게 디자인을 좀 하기 해치- 위해서 네.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얼마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요. 사실 금액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당연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네네. 새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네. 차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신차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뭐 전달받지는 못했는데 대략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자동차를 사는데 3억을 쓸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리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용도나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이 보증이 돼야 살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나 쉽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몇 년식에 몇만 킬로 정도 탄 거예요? 요게 22년 9월 등록 62,000km 정도. 아 진짜 그냥 자차처럼 타셨네. 그냥 자차용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저기 주차장 같은 데다가 모셔놓고 어디 기분 낼 때 아. 한번 타고 이러는데 그냥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고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왜 이 차를 하려고 하시냐. SUV가 필요는 한데 X5, X7 그런 건 너무 흔하다. 렌즈로버 얘기도 안 하고 일단은 고려 대상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조금 또 높은 좀 탈만한 차를 찾다 보니까 컬리넌, 벤테이가 GLS 마이바흐를 하려고 하는데 컬리넌은 좀 부담스러워. 컬리너는 좀 6억이에요. 부담스러워. 컬리너는 아니 6억이고 금액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운전하고 다니기. 아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컬리너를 타봤지만 네. 컬리너는 운전하기에 쉬운 차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되게 각져 있고 맞아요.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맞아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운전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양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네, 일상 맞아요. 데일리용으로 주행하기에는 벤테이가 만한 차가 없다.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 2년 반 지났고 62,000km 정도 탔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 거예요? 광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교군은 잘 없어요. 어. 왜냐면은 저희 거는 주행 거리가 62,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다른 광고 등록이 돼 있는 차들은 되게 짧은 주행 거리. 그렇죠. 보통은 짧게 타니까. 보통은 짧아서 잠깐 타라서. 네, 그쵸, 근데 그쵸. 이건 진짜 찐으로 실사용한 차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감가가 많이 된 그런 네.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고 금액이 1억 8,530만 원. 2년 반 동안 6만 킬로 탔는데 1억 2천이 날아간다고요? 1억 2천이면 X5 신형 살 돈. 사세요 그러면 X5 신형을. 그렇죠? 네. 솔직히 네, 그렇게 비교를 하지 맙시다. 그렇지. 솔직히 벤테이가 정도 끄시는 분이 뭐 감가가 1억 2천이 돼서 네. 너무 마음이 불편하네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사실 제가 살 수 있는 영역의 차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뭐 그 돈 주고 왜 사냐 이렇게 말할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1억 8천 정도면 X7이나 그냥 일반적인 GLS나 이런 것들을 신차로 뽑는 가격이 그 정도 가격대에서 한 2천, 3천만 원 정도를 더 태우면 네네.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맞죠,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맞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X7이나 GLS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네. 프리미엄 브랜드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벤틀리까지 넘어오면은 띠디디디딕 돌아가면서 네. 저분은 쉽지 않은 분이다. 네, 맞죠, 어마어마하신 맞죠. 분이구나. 맞죠, 이런 맞죠. 것들이 딱 나오니까 네. 그러다 그런 보니까 얘기하면. 네. 솔직히 벤테이가라는 차량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실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신차가 3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감가가 되면 그러면 괜찮지 않나? 굴리기 괜찮은 차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얘도 8일 환불해줘요? 네.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인증중고차도 쉽게 믿기 어려운 느낌이 좀 네, 있잖아요. 없지 않아 있죠. 1억 8천 정도를 내고 중고를 사는 거는 약간 내가 불안한 느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네네. 훨씬 더 믿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실히 이런 차들은 리본카에 들어왔을 때 사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본카가 어쨌든 주력은 국산차지만
이렇게 하이엔드급의 차량도 취급은 한다.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이런 하이엔드급은 사실 다루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네. 영역들은. 네, 그렇죠. 이런 고가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점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증 살아 있습니다. 신차 보증. 3년 6만... 아니요. 3년에 무제한입니다. 아, 3년에 무제한? 네, 벤틀리는 무제한이더라고요. 더 열심히 타셔도 되겠네요. 한 3년은 반년 정도는. 무제한입니다. 라이브 상담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죠? 언제든지 해드릴 수는 있지만 막 하지는 마세요, 솔직히. 막 하지는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리본카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상담 선택하고 네. 신청을 하면 이분이 나와서 네.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 원하는데 찍찍찍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어쨌든 이렇게 벤테이가 한번 쭉 봤는데 확실히 신차가 3억이었는데 1년에 보통 한 5천씩 값가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5천이 어떻게 많이 가니? 아니, 그러니까 이 비율을 생각해야죠. 아. 예. 보통 수입차들도 초기 1년에는 한 30% 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 연간 20% 정도 감가된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또 나쁘진 그러니까 않다. 금액이 커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걸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감가에서 조금 더 고급차니까 된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벤테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고요. 네, 리본카 부산 지점의 조태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